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와 유럽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셀 USA 움직임이 나오고요. 미국의 국채 매도,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장에 이어졌던 불안 요소와 동일하죠. 일본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 속에 국채 금리 상승이 국내까지도 연결되면서 시장의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추가된 미국발 여러 이슈들이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같이 머리맞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새벽에 들려왔던 소식이 많았었는데요.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뉴욕 증시가 지난 10월 이후로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4월 2일에 관세발 해방의 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급락 공포를 되살기는 하루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나스닥 지수가 2.4% 하락하면서 이제 YTD 기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S&P 500 지수가 2%대 하락하며 6,800선을 반납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미국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의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 당장 2월 1일부터는 10%이지만 6월 1일까지는 25%로 추가 인상하겠다라는 방침이었고요. 주말 사이에 추가됐던 소식은 프랑스의 와인과 샴페인에 대한 200% 관세 부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맞대응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강도의 보복성 조치입니다. 무역 바주카포라고도 불리는데 ACI를 발동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식뿐만 아니라 달러와 국채 전반의 매도 압력이 가세하는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났고요. 달러 지수가 0.8% 하락했고 국채에 대한 매도세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10년물 금리가 특히 6bp나 치솟으면서 4.29%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는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타협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은 궁극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만약에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면 달러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천연가스 선물값이 20%나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을 강타한 이 한파로 인해서 미국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를 이 난방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를 쓰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6%의 폭등으로 단위당 3.9달러대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미증시 급락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뷰를 긍정론과 낙관론으로 분류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이체방크에서는 월요일 휴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영향이 전부 다 퍼지지 않았다. 유럽에서 보복카드를 내놓을 경우 더 큰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거라 경고를 하고요. 반대로 알리안츠 글로벌에서는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증시의 눈치를 매우 많이 보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나타나는 변동성이 오히려 협상의 카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댄 아이브스, 지정학 긴장으로 인한 기술주의 급락은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4월 2일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이 지정학 관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론이 발생을 했었고 돌이켜보면 그 세론은 결국에는 매수의 기회였던 것과 마찬가지의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될 거라는 전망인 거고요. 세븐스 리포트, 트럼프는 결국 물러선다. 타코 이번에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됐던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일본의 국채 쇼크였습니다.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의 식료품 세금 인하 공약 때문이었죠. 식료품 세금을 줄이게 된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은 감소하게 되고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 일본 정부는 재정 압박에 직면하면서 국채 발행량을 늘리게 될 텐데 이 경우 기존의 국채 가치는 하락하게 될
될 거다라는 로직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40년물 금리가 4%를 돌파했습니다. 2007년 40년물 발행이 처음 시작됐던 이래로 4% 레벨을 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또 전 국채 구간에 걸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추가 야기하면서 빅스 지수가 10.3%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 기준선인 20선 위로 올라오게 됐고요. 위험 회피, 안전 자산, 안전 선호 그 도가 높아지면서 금값과 은값이 나란히 랠리를 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각각 9만 레벨 그리고 3,000달러 레벨이 무너지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종목들의 분위기도 점검해보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린란드 매입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미국과 유럽, 러시아 사이에 있는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일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히토류 매장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생산량을 봤을 때에는 지금 전혀 생산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지만 매장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50만 메트릭 톤의 적지 않은 히토류 매장량을 그린란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미중 전쟁, 앞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계속될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히토류라고 하는 중국이 가장 취약한 카드를 건드리게 됨으로써 패권의 우위를 장악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의 분위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세론이 특히나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4에서 5%대 급락 부담이었고요.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역시도 3에서 4%대의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될 때에는 시장에서는 경기 방어주들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재, 아무리 이렇게 리스크가 부각이 돼도 사람들이 반드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코카콜라, 프록터앤갬블 등의 주가는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주식들 역시도 방어적 성격이 두드러지면서 일라이릴리, 유나이티드 헬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흐름이 돋보였고요. 인텔은 기술주 매도 압력 속에서도 3.4%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시포트 측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 목표가 65달러, 40%의 업사이드를 시사했던 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이제 전액 현금,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4월에 주주 투표만 통과를 하게 된다면 인수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기 전망, 이제 오늘 마감 후에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가이던스에서 미스가 났습니다. 4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전망이 실망을 안기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5%대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주의 매도 물결을 피해갔던 또 하나의 영역이 있죠. 바로 메모리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혹은 저장장치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마이크론이 0.6% 그리고 샌디스크는 9.6%나 오늘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제 YTD 기준 상승률 오늘이 1월 2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65% 정도를 달성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웨스턴 디지털 0.7% 함께 올라갔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소재주들이 전반적으로 금과 은 관련주들이 강했던 가운데에서 앨범알의 급등세 역시도 두드러졌거든요. 5.8%의 급등이었습니다. BMO 캐피탈에서 목표가를 대폭 높여잡았다라는 뉴스를 제가 찾아볼 수는 있었는데 다만 이 2차 전지 혹은 리튬 관련주들이 다 함께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힌트를 제공하게 될지는 좀 불확실하고요. 금 관련주로 해서는 뉴몬트와 앵글로골드, 아샨티 등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냈다는 점까지 체킹해 드립니다. 이 뉴스들 오늘 우리 증시는 어찌 소화해 갈지 전일장 복귀부터 들어갑니다. 이미 어제 국내장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던 뉴스들 밤 사이에 조금 더 격화되는 모습이 있었죠.
어제 국내 증시 숨고르기였습니다. 코스피 5,000선에 대한 경계감 속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받아들이면서 1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죠. 2019년도에 13거래일 연속해서 지수가 올랐던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 역사적 랠리 재현의 실패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3거래일 동안 올라간 것에 더 2배의 상승을 나타냈던 최근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수 경계감은 짙었던 것 같아요. 어제 코스피는 0.3% 하락 마감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대형주 단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의 그동안 쏠림이 있었던 업종에서의 하락이 나왔고요. 이것이 순환을 보이면서 오히려 증시 자체의 상승 종목 수는 많았던 어제입니다. 소외됐던 쪽에 대한 주목, 코스닥으로 이어졌고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상승을 견인했죠. 4년여 만에 98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변수를 만들어낸 경계 요소 등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지수가 쉬지 않고 올라왔던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요. 거기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재점화됐다라는 점. 어제 트럼프 측에서는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 언급을 했었죠.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78원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장 초에 투매 물량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일부 낙폭을 좀 줄이는 만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어제 장중에 지수 변동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변동에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였습니다. 초장기물이 4%를 처음으로 돌파했었는데요.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돈을 푸는 형태의 정책 등이 쏟아지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일본의 국채 매도로 이어졌고요.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갔죠. 일본의 국채 금리 상승은 전 세계의 국채 금리의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국내장에 대한 부담감을 안겨주기도 했죠. 자, 그나마 지지 요소로 볼 수 있는 내용 등은 국내 내부적인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포함해서 입법 개정안이 곧 발표될 수 있다라는 정부 측의 이슈가 있었고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바로 오늘이죠. 그리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또한 오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언급이나 정책적 모멘텀을 기대하는 요소가 남아 있었고요. 무엇보다 국내에서 최근 보름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어떠한 은행의 자금이 해지되고 전부 다 증시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보도 등이 쏟아지고 있죠. 고객 예탁금은 증가하고 있고요. 풍부한 증시 유동자금은 대기 매수세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다면 받쳐주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큰 조정을 기다리면서 넋놓고 있기보다는 작은 조정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각을 내놓고 있네요. 일단 오늘 당장 매수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시장이 크게 급락하는 흐름에서는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지지 요소가 남아 있다라는 시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떨지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시장에 대한 섹터 요약을 해볼까요? 어제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방산 이런 쪽에서 빠진 것이 원전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수급의 선택은 어제 원전이었었고요. 생각보다 조용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쪽은 우주인 것 같아요. 자, 지난주 후반에 선전했던 섹터가 원전과 바이오,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짚어봤었죠. 당시에 원전에서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고가 동참하는 종목들이 늘어나면 원전이 주도 섹터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코스닥의 주요 주체들이 사는 종목의 탑5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에 BHI가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점도 짚었었죠. 어제 원전 쪽에서 상한가 종목이 4종목이나 나왔습니다.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일진파워,
한신기계 등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우진엔텍 28%의 급등세, 그리고 코스닥에서 지금 신고가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시세 BHI도 어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치고 나갔었던 현대건설이라던가 정말 반가웠던 한국전력의 52주 신고가 흐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 만에 이런 눈에 띄는 시세를 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익 추정치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실적 시즌, 방어적 매력, 그리고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더 달려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섹터의 대장격 종목들이 시세를 낼 때 명확하게 내주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것 같아요. 어제는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쏠림은 원전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제 원전 상승에 가장 큰 힘을 보태준 것은 이것입니다.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소식이죠. 그동안 원전 섹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조 흐름에서 국내에서는 새 정부가 이제 태양광 등의 신재생 다른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점이 원전의 발목을 잡는 요소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분위기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점은 원전 섹터의 발목 잡는 부분이 풀려나는 하나의 족쇄가 풀리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얼마 전에 대통령 정책실장의 원전 필요성 언급과 같이 연결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한미 원자력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였다라는 점, 미국의 원자력 르네상스 흐름 속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내 원전주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정남 차장이 원전주는 그냥 편안하게 길게 끌고 가는 종목으로 조금씩 계속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오늘 또 수요일이네요. 함 차장님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자, 우주로 갑니다. 우주는 어제 한미 우주 협력 강화 관련한 이슈, 그리고 그 이후 기업 간담회가 있었고 거기에 주요 방산업체들도 참여했지만 그린광학, 나라스페이스 이런 기업체에서도 참여를 했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었죠. 어제 그린광학이나 나라스페이스테크 이런 쪽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페이스X부터 다보스 포럼의 일정, 골든돔, 아르테미스 이런 여러 이슈 등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조금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주단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컨택 역시나 기업 간담회에 참여했던 기업이기도 하죠. 이런 쪽으로 이슈가 몰리면서 우주는 지난 12월에 시작한 시세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일정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순환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섹터입니다. 원전과 우주 쪽이 어제 눈에 띄었고요. 그 외에 키워드를 본다면 소외였습니다. 코스피 대비 소외됐던 코스닥, 어제 코스피보다 좋았죠. 그 가운데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흐름을 냈습니다. 바이오는 말씀드렸다시피 1월 말에서 2월부터 서서히 시동을 걸고 계약의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증권가 시각을 이틀 전에 전달해 드렸었고요. 2차 전지도 로봇의 배터리 효과로 이틀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네요. 대표적인 종목군들만 넣어봤습니다. BBB 셔틀 플랫폼의 ABL 바이오, 그리고 에코프로 BM, 바이오와 2차 전지 종목들 어제 코스닥 상단에서 힘내는 모습 확인이 됐었고요. 또 내수주요. 내수주는 방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제 소외 특징주로 SK텔레콤 말씀을 드렸었죠. 소버린 AI 그리고 엔트로픽 상장에 대한 기대 요소, 이것이 작동이 됐을까요? SK텔레콤은 또 추가 상승을 나타내면서 5% 올라갔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방어적 매력이 부각되며 강세였죠. 자, 한국전력, 한정기술, 한정 KPS 이런 유틸리티 쪽은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방어적인 매력,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 요소 등이 작용하며 올라갔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요. 아무래도 어제 일정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TF 개최로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카카오페이가 12% 상승세, 결제단에서 다날도 올라갔고요. 어제 민나앵커 브리핑 해주셨던 네이버에서도 어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상반기 들어서 이제 화장품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연말에 여러 유통 플랫폼에서 화장품에 대한 판매가 끝나고 다시 재고를 쌓아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APR과 실리콘2의 흐름을 주목하자였었고요. 실리콘2 중심으로 유럽과 중동으로 계속해서 사업과 수출이 확장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어제 실리콘2 9%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좀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LG생활건강까지 2% 오르며 끝났네요. 소외됐었던 쪽에서도 반등을 보여줬는데 추가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잡힐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SNS, 별다른 이야기 없이 두 가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부터 계속 보셨던 내용이죠. 그린란드 2026년부터 미국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조기를 꼽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캐나다,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이렇게 성조기로 뒤덮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를 두고 어떠한 멘션이 없이 올린 것이긴 하지만 미국의 영토 확장의 구상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불안, 유럽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이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의 지배력에 의해서 이어진다면 그로 인해 주변 국가가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을 살폈었죠. 지금 유럽과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시장 안정 발언을 내고 있으나 유럽권에서는 Sell USA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미국의 국채금리 열어보시면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까지 모조리 다 올라가고요. 10년물 기준으로는 4.2 후반대부터는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30년물은 4.9 정도면 몹시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 쪽에서 장기 국채 금리에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시장에는 당연히 좋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쓰고 트럼프 포럼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10시 30분이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갖게 될 텐데요. 또 수년 만에 이렇게 다보스 포럼 연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가 중요할죠. 러우 전쟁에 대한 코멘트 혹은 그린란드에 대한 코멘트 아니면 미국 물가나 연준 의장과 관련한 이야기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를 앞둔 경계감이 국내에서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러한 트럼프 SNS 이슈로 인해서 Sell USA 뉴욕장이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러셀 2000까지 모두 다 하락했죠. 유럽의 보복카드, 유럽에서도 지금 그린란드를 두고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한다고 미국 측에서 관세를 매기고 있죠. 그 과정에서 유럽에서도 보복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매도한다던가 농산물, 영화, 기술, 미국이 잘하고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는 명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 도이체방크 측에서는 유럽 국가가 보유한 미국의 자산은 8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 속에 국채금리 상승하는 과정 속 뉴욕장은 하락이었죠. 그리고 올라간 쪽을 보시면 이 리스크를 고스란히 반영한 쪽에서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 금과 은으로 이어졌고요. 구리, 리튬, 우라늄, 알루미늄 이런 원자재, 금속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 등이 반영이 된 거겠죠.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와인과 위스키, 농산물, 관세와 관련한 내용들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만 치료제 체외 진단 쪽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 선전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대비 일라이릴리가 선전한 것처럼 비만 치료제 따는 그래도 생존할 수 있었던 미국장이었습니다.
떨어진 쪽 보실까요? AI, 로봇, 양자, 전기차, 방산, 자동차, 우주, 원전, 카지노, 부동산, 리츠, 금리 등의 불편한 내용이 있는 쪽은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가 또 물러서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아직 열려 있고요. 국채 매도세가 진정되는지 여부를 봐야겠죠.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이슈가 계속 불편하게 관세 이슈 등이 발목을 잡는다면 기업들이 보수적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경기 우려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고용 감소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AI 관련한 기술 이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자극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지금 시장 속의 불안을 정리해 봤어요. 시장이 좋을 때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또 이런 불안 요소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로 이어지는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측에서는 그린란드 병합을 반대하면 관세를 강력히 매기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군용기가 그린란드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그와 관련한 내용들 중에 조금 충격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채를 전량 매각하는 것에 대한 결정의 소식이 있었고요. 캐나다 측에서 10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캐나다를 침공할 경우에 대응하는 모델링을 해봤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꽤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대목일 수 있고요. 영국 국민의 60%는 미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네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극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도 그리고 국내도 그렇고요. 돈을 푸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출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죠. 자, 이런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내용도 시장은 소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밸류 종목에 대한 경고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속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매도가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에너지 패권, 광물 패권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천연 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네요. 자, 프랑스에서는 유럽에 많은 중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 과정이 불편한데 유럽과 미국이 계속 갈등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중국과 유럽 국가 간의 친밀도를 높여가는 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패권의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죠. 자, 폴란드 중앙은행이 금에 대한 구매 승인을 내렸다. 안전자산 금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내부적인 시장의 불안. 어제 애프터마켓 보고 있는 내내 정말 피가 말랐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급락, 하이닉스 7%까지 밀리는 거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봤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8%, 한화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우량 종목들의 순식간에 급락이 엄청나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후반 갈수록 낙폭을 조금 줄여서 일정 부분 진정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대형주의 엄청난 변동은 투자자들 특히나 저렇게 급락할 때 매도로 대응하셨던 분들께는 굉장히 심리적인 박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애프터마켓 이렇게까지 변동을 키우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거면 왜 있나라는 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투매가 진정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고요. 일정 부분 이런 얘기도 있어요. AI 자동 주문 알고리즘의 오류로 인한 투매였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명확하게 들려오는지 여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이 일정 부분 경계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애프터의 혼란 한 종목으로만 넣어봤습니다. 사실
특정 기업의 차트이긴 한데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가 됐다가 순식간에 급락했다가 이걸 마무리한 채 결국 상한가로 다시 끝나기도 했었는데요. 회복한 것은 다행이긴 하나 이런 변동이 너무 컸다라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잠시 후에 시장 전략에 녹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 뉴스에 향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소식들 조금 넣어봤어요. 짐 로저스가 급등 주식에 대한 하락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어요. 역사상 가장 긴 상승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 세계 각국이 부채가 너무 많고 특히나 미국이 심각하다. 금과 은은 보험과도 같아서 포트의 일정 부분에 비율을 넣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단독 뉴스였으나 인터뷰 차원에서 내용이었기 때문에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 상장에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측에서 TF 구축한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노조가 10년 만에 공동 투쟁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로봇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급등에 급등을 거듭했던 로봇주 어제 또 많은 종목들이 변동을 보였었는데 오늘 올라갈지 아니면 오늘 시장과 같이 함께 좀 흐름을 반납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상으로는 로봇을 자극하는 내용이 있기는 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줄인다는 내용이고 파운드리 관련한 내용은 계속 나오고 있죠. 두산 테스나 등을 중심으로 체크해 주시죠. TSA가 HBM, 프로브카드, 메모리 3사 모두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뉴스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속 있었던 뉴스들, 흐름들 짚어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자, 미국에 대한 매도 움직임이 나오면서 미국 장도 하락했고요. 미국 국채 매도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 다소 불편한 대목이고요. 환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주의사항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고환율 수혜로 볼 수 있는 수출주에 대한 체크. 오늘 또 1월 21일이잖아요. 1월 20일치의 수출입 데이터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코스피 5천에 대한 경계 속에 어제 나온 변동이 코스닥으로 관심을 이동시켜 줄까요? 시장에서 원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코스닥의 반등. 바이오의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부각될 시점이라는 점은 긍정적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 것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소화해야 되겠죠. 다만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단이 비교적 양호했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오늘 국내에 대한 기대를 가져올 수 있겠죠. 어제 알테오젠의 뉴스 소화가 필요하고요. 특정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코버스 파마슈티컬스라는 종목이 밤사이에 165% 급등했습니다. 아토피 일상 성공적인 데이터를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아토피와 같은 이 에보뮴 이론 쪽으로 연결고리를 찾아본다면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체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로봇의 변동성 속에서 로봇 관련한 뉴스 등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다만 UBS 측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 49만 원 정도로 내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네요. 자, 반도체 쪽은 트렌드포스가 AI 서버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증설 이슈도 있었죠. 결국에는 캐파 경쟁이 자극될 것이고요. 이 샌디스크의 강세, 파운드리 모멘텀, 그리고 캐파 경쟁 속에서 메모리 공급사들의 가격 결정권 이런 것들이 반도체에 여전히 긍정의 뉴스로 나오고 있긴 한데요. 요즘 반도체 쪽도 큰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죠. 살짝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의 반도체 투톱의 변동성을 어떻게 소화하는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불편한 세계입니다. 미국발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 체크를 해두겠고요. 다만 미국에서 방산주는 내렸습니다. 에너지와 광물 패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미국의 탈중국 핵심 광물 밸류 체인, 미국의 광물에 대한 의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LS그룹, 포스코그룹이 광물단에서 연결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슈 차원에서 체크합니다. 섹터로 가면요. 오늘 3차 상법 개정 상정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금융지주단, 이제 실적 시즌에 각종 발언을 통해 주주 환원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까지 맞물렸을 때 이쪽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원전이
정부 기조 변화 뉴스 어제 너무나 반갑게 시장이 반응을 해줬죠. 미국의 에너지부의 원전 보급 가속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과 튀르키예, 벨기에 만남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튀르키예에 곧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전과 방산에 대한 협력 논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이 베트남 원전 수주를 위해서 한국전력이 범정부 TF를 요청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제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 일단은 한국전력이 16% 상승세를 기록했고 애프터마켓에서 원전주들도 막 두산에너빌리티 8%까지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낙폭을 다 줄이고 일단 만회하는 흐름들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상한가 갔다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하고 다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하는 등요. 그래서 원전주가 일정 부분 회복을 보인 것을 달갑게 봐야 될 것인지 봐야겠습니다. 자, 원전이 가면 당연히 원전의 밸류체인에 전력도 들어가고요. 초고압 변압기에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호실적과 호수출 그리고 고환율 효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슈퍼 의뢰 역할을 하고 있는 변압기, 고수익 제품의 선별 수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변압기 라인과 전선 쪽에서는 어제 대한전선 중심의 강세가 있었고요. 조금 더 원전과 전력에서 나아갈 경우에는 광케이블, 광섬유 이런 쪽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한광통신 등등이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테마로는 애플의 폴더블 또다시 강화되고 있고요. 히토류, 천연가스의 소중함이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변동이 커서 일단은 이슈 차원에서 보시죠. 자, 조선과 원전의 공통점, 미국이 원한다, 세계가 원한다, 한국의 경쟁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부 기조 변화가 지금으로선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고요.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탈원전에 앞장섰던 기업들, 이탈리아부터 해서 영국, 벨기에 이런 쪽에서 지금 빠르게 탈원전을 폐기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죠. 한국은 그 과정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이런 원전 밸류체인 기업들이 최근에 신고가 혹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원전의 시세는 일단 어제까지 무척 좋았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어제 이슈가 있었죠. GSK 자회사 측에서 항암 치료제 도스탈리맙 SC 제형 개발 상업화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295억 원, 마일스톤 3,905억 원, 상업화 이후에 로열티를 추가적으로 받게 될 텐데요. 어제 이 소식 나오고 알테오젠이 순간적으로 한 4% 빠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신임 대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전 규모 수준의 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전 규모를 떠올려 보면 한 1조 2조 이렇게까지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 대비해서는 금액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것에서 어제 하락하긴 했죠. 하지만 이것을 두고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요. 2024년도 다이치 상큐 계약 규모와 유사하다. 기술이나 시장 열의 조건이 반영돼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 항암 치료제 도스탈리맙이 매출이 1조가 안 됩니다. 1조가 안 되는 파이프라인에 GSK 측에서 계약금을 300억 원 일시납했다라는 점은 그만큼 앞으로 이런 규모에서 SC 제형 전환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인 거고요. 다양한 약물에 비슷한 규모의 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목표주가 64만 원으로 여전히 긍정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알테오젠의 ALT-B4 기술 수출 계약 이력입니다. 하나증권 내용을 조금 보기 쉽게 정리해서 축약해 봤는데요. 글로벌 10대 제약사부터 머크, 산도즈, 다이치 상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장경까지 이어졌었고요. 시장이 기대했었던 게 바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했었다가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왔던 건데요. 사실 다이치 상큐 때도 보시면 유사한 규모입니다. 이런 식의 딜이 계속해서 쌓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계약들이 쌓여간다면 SC 전환
RCC 제형 전환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라서 알테오젠이 오늘 어떻게 코스닥을 받쳐주는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1월 20일치 수출입 데이터 나오고요. 국회 법사위 3차 상법 개정안 상정,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일정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국채금리 이슈로 인해서 BOJ 금리 결정 이슈도 23일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실적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요하니까요.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미나 앵커가 이어준다고 하시네요. 살펴주시죠. 네, 제약바이오를 향해서 물론 최근에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려감이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으로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만 살펴본다면 업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급과 주가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종목 언급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월 지금까지 스케줄을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1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에이벨 바이오, HK 이노엔, 오스코텍, 한미약품 등이 가지고 왔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쉬 치료제에 대한 언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머크사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임상, 일상 데이터 공개에 대한 이슈 갖고 있었던 쪽은 리가켄 바이오와 에이벨 바이오 등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종목별로 조금 더 세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R&D라든지 임상 소식 그리고 신약 소식뿐만 아니라 정책 모멘텀도 한 번쯤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이제 약가라든지 보험에 대한 플랜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개편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가 인하 정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 이슈도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스케줄 살펴보시면요. 이제 1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의 주요 일정은 대표 제약사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는 건데요. 우선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26일에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포인트는 실적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지 이 성장률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26년 한 해 동안의 가이던스를 회사에서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만큼 가이던스 톤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방향성이 좌우될 것이다 라는 점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준점으로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26일에 처음으로 단독으로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의미가 상당히 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놓치기엔 아쉬운 정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이슈, 메쉬 치료제 관련한 이슈입니다. 임상 이상 완료 결과 그리고 비만 치료제 상업화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메쉬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으니까 다른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에는 그리고 일정 플레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요. 특히 D&D 파마텍이 5월 중으로,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 메쉬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2분기에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임상 결과 소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일정 플레이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시는 것 좋아 보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관련해서도 이제 탑라인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강조해드렸던 실적 가이던스를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알테오젠은 앞서서 민용 앵커가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 IM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예심을 통과해서 상반기에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모멘텀이 일단 가장 큰 주가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항암 신약 개발 관련
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이런 상장 모멘텀이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 트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빅파마들의 장바구니를 엿보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떤 쪽이 관심권에 많이 들어올 것인가를 가늠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에서 작년에 이어서 2026년에도 여전히 다수 국내 업체들의 연속적인 글로벌 딜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2025년에 대형 기술 이전 소식이라든지 빅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26년은 그에 비해서는 뭔가 이슈가 없어서 실망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보증권에서는 올해도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주목이 필요한 분야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줬는데 바로 비만 치료제, 그리고 뇌질환과 관련해서 CNS 분야, 그리고 RNA 분야를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시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이 약물 세마글루타이드의 특허 만료 임박 이슈가 있습니다. 2031년에 이제 특허가 만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IRA 약가 협상으로 인해서 이 가격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관점들이 자꾸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격 자체가 낮아지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물량을 확보한다 든지 새로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약을 통해서 승부를 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만 시장은 경쟁도 강해지고 시장 자체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메쉬 치료제가 이제 연관 검색어로 함께 딸려 나오고 있는데 메쉬 치료제 시장 개발 과정을 제대로 확인한 이후부터는 빅파마들의 관심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 만큼 메쉬 치료제는 올 한 해 동안에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한미약품, D&D파마텍, 올릭스, 동아이스티, 유한양행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미약품과 D&D파마텍이 가장 큰 기대감을 안고 있고 올릭스도 최근 들어서는 또 합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 플랜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NS와 RNA가 최근 들어서 언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전에도 관심권에는 있었지만 유망하게 보고 있는 증권사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CNS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메리트이자 강점이 바로 선도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라는 점입니다. 업체들 간의 파이프라인 인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시를 들자면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이 BBB 플랫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셔틀을 적용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또 한 번 인수했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다고 한들 계속해서 공격적인 인수전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을 점치고 있는 거고요. 로슈 같은 경우에도 다수 BBB 셔틀을 인수했기 때문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CNS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파마들에서 차세대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2026년에는 이제 기대감의 영역이 아니라 RNA 치료제가 실제 임상을 통해서 유효성을 입증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희귀질환에서 심혈관이라든지 대사, 중추신경계 분야까지 확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나 짚히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GLP-1 비만 치료제 사용 이후에 유지하는 요법에 적용이 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BBB 셔틀 효능을 개선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RNA 분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LS증권에서 특별히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뇌질환의 현재 업황을 살펴보시면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분야인 만큼 이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흐름은 긍정적인 쪽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뇌질환 영역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임상 데이터가 지금까지 많이 축적이 됐고 여기에 AI 발달로 인해서 그 진입 장벽을 어느 정도 허무는데 어려움이 덜하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BBB 투과 플랫폼에 대한 개발 이슈, 또 RNA 기반 치료제 및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모달리티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 뇌질환 관련 기업들로는 SK바이오팜, 에이벨바이오, S바이오메딕스가 있습니다. SK바이오팜과 에이벨바이오가 특히나 이 분야에서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목 모아보기 살펴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세 곳의 증권사 리포트를 요약을 해드린 건데요. 그 안에서 각각 어떤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꼽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진투자 같은 경우에는 리갑캠, ABL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고 교보증권에서 탑픽으로는 에이벨바이오, 올릭스, 한울바이오파마를 꼽고 있는 가운데 관심 종목으로는 한미약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S증권에서는 SK바이오팜, 에이벨바이오, S바이오메딕스 같은 CNS 쪽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 세 곳의 증권사에서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쪽은 에이벨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종목 선별도 중요해 보이는데 JP모건의 시선으로 어떤 종목들이 지금 그 장바구니에 담기고 있는지도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전일장 JP모건에서는 에이벨 바이오와 SK바이오팜,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담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에이벨 바이오가 또 가장 많이 국내 증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기대감을 많이 안고 있는 만큼 에이벨 바이오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독보적인 BBB 셔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살펴보시면 GSK와 이 그랩바디 B 기술 이전 계약을 작년 4월에 체결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에이벨 301과 관련해서도 임상 1상 결과를 작년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기술 이전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꾸준히 추적 관찰이 필요한 분야이고 일라이릴리와도 기술 이전 그리고 공동 연구를 계약한 만큼 빵빵한 이 협력체를 갖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랩바디 B에 대한 기술력 계속해서 부각받고 있고요. 이 기술 자체가 기존의 다른 기업들이 공략하고 있는 TFR 대비해서 투과율이 높고 그리고 노령층을 잘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권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독점권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2026년 내에 추가적인 딜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도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후보물질,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임상, 그리고 승인, 또 상업화까지 모두 다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노바이트의 효력이 지금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처방이 성장하면서 영업 레버리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임상 결과 소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K바이오팜 1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새롭게 LS증권에서 제시를 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BBB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아직 뭔가 가시화되고 있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훨씬 더 많이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는 전망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데 단 한 가지는 이제 각해전투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주를 향한 최적화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방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5천을 앞둔 변동 심화? 이것은 뭐 저희 다 납득합니다. 단기적으로 네.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요. 다만 어제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그린란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뉴욕장에 대한 하락과 미국채 상승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시장 포지션을 좀 확 줄여야 되나요? 어째야 되나요? 글쎄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었던 상승의 기조에 대해서 꺾어버릴 수 있을 만한 악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쉴 만한 자리라는 것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죠. 아유, 그 한번 빠질 때 됐지. 그리고 지금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하락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지수를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 또한 되게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이 막연하게 빠지면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지수 자체보다는 조금 시장의 색깔을 이해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 막 올리면서 로봇의 가치가 얼마고 저렇고 이거 이렇게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장 원하는 너의 결론은 그래서 삼성전자 어디까지 오를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싶거든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 20만 원이라고 들으면 17만 원일 때도 살 수 있고 떨어져도 대응 전략을 안 세워버려요. 머릿속에 20만 원이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주식시장의 대응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 주가 잡는 거, 밸류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가장 경계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장의 색깔이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중소형주에 지금 어제 하루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소형주들 단에서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에서 670개 오르면서 삼성전자 하락하고 대형주 빠지니까 시장에서 아유 이제 좀 살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실제로 소형주 단은 진작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소형주 보시면 급등 랠리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색깔은 중소형주구나.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섹터별로 구분해 본다면 1월 들어서 로봇이 압도적인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어저께 오전에 로봇이 급락이 나왔었어요. 순간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 어디가 움직였냐면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쑥 올라왔다가 바이오가 쑥 먼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 2차 전지가 치고 올라가니까 잠깐 어디가 가야 되지? 하면서 로봇도 다시 반등을 주면서 로봇, 바이오, 2차 전지가 다음 타자가 누가 가야 되나라는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던 자리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소부장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다라는 것.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핵심은 코스닥 랠리겠죠. 요 셋 중에서 눈치 게임을 하고자 하는 뭐 의지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또는 뭐 소부장이 못 갈 이유도 없죠.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소부장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핵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뭔 말인지 알겠는데 장 이렇게 나스닥 미국 장 빠졌는데 우리 증시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빠진 나스닥의 하락은 우리 시장은 어젯밤 6시 40분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면서 수많은 뉴스를 찾아보고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봤지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건 미국일지 기관일지 모르지만 외국계일지 모르지만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어떤 악재가 등장했었을 때 동시에 급락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판단을 했었을 때 네. 낙폭을 이렇게 키울 수는 없다라는 점, 바로 만회했다는 점을 봤었을 때 알고리즘과 관련된 매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어제 넥스트 트레이딩에 반영된 주가들은
적어도 그 저점까지도 찍다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 부분 어젯밤에는 반영이 됐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세하지만 지금 시간 내에서는 나스닥이 좀 주가들이 좀 빨간색을 키려고 의지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나스닥 선물을 보시면서 오늘 어제 넥스트 트레이딩에서 반영됐던 가격 언저리 이하라고 한다면 시장은 적어도 중소형주 단에서는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의지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중소형주 단에서 빠진 종목들은 오늘 기회를 갖고 빠른 종목들은 오늘이더라도 오늘 아침이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차장님이 싫어하는 류의 질문인 거 아는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중소형 종목군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해서 변동이 나올 때 잡아본다 친다면 네. 저희가 갑자기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사람들의 선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수익 난 거 좀 팔아서 들어갈까를 고민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차장님 의견은 오케이? 아니면 노? 지금 시장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빠지니까 중소형주 가잖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현대차 이렇게 올라?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으면 더 갈 수 있겠지만 알지만 일단은 지금 자금이 중소형주로 현대차이닉스가 끝났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이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여기서 고집 부릴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일부 자금은 다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자금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영역이 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나 또한 고질 필요 없이 시장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대형주가 랠리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할 때 나도 따라가자라는 의미로서는 중소형주 반응은 이미 1월부터 있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따라하는 것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저는 납득이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닥 내에서 중소형 종목군들 2차 전지냐, 바이오냐, 아니면 여전히 로봇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냐,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이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차장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제가 일부 순간에 이렇게 대형주와 코스닥이 이렇게 좀 시속 게임을 한다. 자금이 다 대형주로 몰렸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색깔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거 워낙 빨리 움직인다라는 것이 이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먼저, 2차 전지가 먼저 이걸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바이오는 저는 이미 각계전투 시장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봇이 대장인데 조금 더 좀 쉬어간다면 이라는 좀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가 좀 눈에 가장 띄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은 소부장일 텐데 이 사이클의 소부장이 함께 시속 게임을 하는 섹터가 될지 아니면 나의 타이밍에 나만의 랠리를 가는 섹터가 될지에 대해서 좀 구분지어서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순환의 한 섹터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난 나의 타이밍에 난 내 차례에 나의 명분으로 갈 거야 라고 노린다면 29일에 삼성전자 확정 발표할 때 증설의 발표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좀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제 말의 뜻은 뭔가요? 언젠가는 갈 거다. 그 엄청나게 긴 시간도 아닌데. 하지만 에너지를 모아놓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은 지금 소부장이 쉬고 있을 때 너희들 충분히 즐겨라는 뉘앙스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부장의 키워드가 그렇잖아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캐파 증설 관련한 수혜냐, 아니면 삼성의 파운드리 쪽 성장에 대한 수혜냐. 다 되겠죠. 다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분류를 했을 때 저희가 앞단에 세울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소부장의 랠리가 이거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에서 시총 50위까지 해서 반도체를 쭉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로 뽑으셔야 된다. 종목의 키워드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ETF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 네. 그렇게 된다면 ETF가 우선적으로 담게 될 종목이라고 한다면 단연 그쪽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전통 장비와 이제 파운드리 쪽이라고 했었을 때 저는 제 마음이 네이버 카카오 때 네이버의 마음이 더 가는 것처럼 파운드리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요. 그리고 솔직히 거기에 일단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디자인 하우스라고 할 때 이제 테스 원익 IPS는 한 사이클 올라왔으니 이제는 이건 타이밍 잡기에 갔었을 때 다시 노려볼 수 있고 바닥에서 이제 좀 고개를 들려고 하는 것은 디자인 하우스 플러스 뭐 TPU라든가 뭐 CXL이라든가 이런 쪽 종목들은 조금 성장 밸류를 줘야 될 때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 내에서 저희 또 체크가 가능한 건 코스닥 내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등등일 텐데 일단 프리마켓 시세 보고 추가적인 네.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제 애프터마켓 보고 정말 놀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프리마켓도 만만치 않습니다. 1위권부터 40위권, 50위권 내에서 오르는 종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등은 7% 빠지고요. 하나오션도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SK스퀘어 등등의 종목들 기존의 대형주 중심의 강세 흐름 속에서 우량주들의 일제 하락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섹터 불문하고 빠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주가 등락률 하위로 가보면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이 나우로보틱스, 인탑스, 로보스타, 원익홀딩스, SPG, 고영, 유일로봇, 클로봇 네, 다 로봇입니다. 그냥 한마디네요. 많이 올랐던 쪽에서 더 세게 맞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상승률 상위에서 있는 종목들은 무엇일까요? 상대적으로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 못할 때 올라가는 종목들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앞서 에너지 패권 얘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가스공사, 지역 난방공사 이런 쪽이 일단 대맛단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에이프릴바이오, 에보문 관련해서 아토피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 같이 고려했었는데 1.5% 올라갑니다. 정말 개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말 상승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좋지 못하다라는 점. 넥스틸 한 14% 올라가는 정도. 오늘 그냥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들 주로 눈에 띄네요. 결국 트럼프 측에서 한국과 일본 덕분에 이제 이쪽에 LNG 프로젝트 관련한 자금을 많이 확보했다. 이런 발언 등이 좀 영향을 줬지 않았나. 이 정도로만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마켓 보고 어떤 생각하시나요, 차장님? 저렇게 빠지면은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어느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장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 대응해 볼 수 있는 건 어저께 마이크론 안 빠졌잖아요, 오늘. 그래서 마이크론과 바이오 쪽이 안 그래도 조금 시나리오가 되어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떠서 시작해버리면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고, 로봇이 저렇게 빠져 시작한다면 역으로 바로 로봇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빠져서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기회의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기회의 종목이 많이 보인다. 이것이 정말 시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다만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초록색 의상을 입은 것을 두고 시청자분들이 그린란드 의상이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화면 조정의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금 심신이 화면 조정을 하면서 좀 편안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록색 의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원전 좀 체크해 볼게요. 지난주 후반 그리고 어제 원전주가 엄청 났었습니다. 이제 52주 신고가 돌파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일어설 때 다시 힘을 낸다면 이제 이쪽에서 또 주도 업종으로 올라갈 가능성 궁금하고요. 함정남 차장님은 원전주는 그냥 하락할 때 편안하게 모아가자 이런 얘기 주셨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원전 궁금합니다. 금요일 날 핵심은 이거죠. 로봇이 움직일 때 중소형주 단으로 확 스펙트럼이 넘어졌으니 이번에 원전이 갈 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중소형주 단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금요일 날 드렸었던 멘트였는데 잘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제가 잘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전 빠지면 원전이라는 것이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는 먼저 달렸어요. 우지는 마위에를 갔었습니다. 어제 상한가 종목들은 이제 시작한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라는 것은 유럽, 중동발 원전이 탈원전이라는 것이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가 마음을 먹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체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유럽발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미국이 실질적으로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다 가서 하게 되는 구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는 또 수주가 막연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분이 필요한 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 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화력발전소 지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태양광과 풍력으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일 테니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 이제 우리의 정부도 이쪽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고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 철저하게 못 갔었던 원전은 뉴스에 한번 오르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쪽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작의 시그널을 어제 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수소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소 특집 해주신다고. 그 이야기까지 짧게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짧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전이 움직이는 것이 저한테 원전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진짜 원전이 전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최적화된 게 원전이라면 원전을 지금 지어도 최하 5년이 걸리거든요. 최하 5년 안에 지을 수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가 가면 10년 넘게 걸린다 소리예요, 지금. 한국이 갔었을 때 최하 5년인데 그러면은 조금 뭐 길어진다 하면은 5년에서 7년 걸릴 수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돌릴 건데 라는 것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걸로 뭐 할 건데 피지컬 AI도 그런 거잖아요. 반도체로 들어가면 뭘 할 건데 원전이 진짜로 그럼 데이터 센터를 7년 뒤에 세워지면은 7년 후면은 너무 늦잖아. 라는 그 사이에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SOFC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비상발전기, 됩니다. ESS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체 산화 연료의 에너지 전지가 될 텐데요. 이것이 그 사이까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현실적인 전략 작전을 세우게 될 수 있는 거죠. 원전을 기본으로 하되 사이에 중간에 SOFC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ESS를 함께 거기서 이제 지금 당장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1시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반도체 공장도 증설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원전도 증설한다면서요. 다 ESS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산업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ESS 산업이 커가는 것이 맞다라는데 다시 한번 명분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어떤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데 라는 시나리오까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에서 저는 원전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수소가 좀 급하지는 않은데 두산 퓨얼셀이 고개를 좀 드는 것이 수상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었고 결국 이 시나리오가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두산 퓨얼셀이 대장이고요. SOFC와 관련돼서는 지금 또 갑자기 한선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SOFC 플러스 잠수함 엔진 늘 말씀드리는 거 범한 퓨얼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거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퓨, 범퓨, 한선 엔지니어링까지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키워드에서 뭐 반도체건 뭐건 돌아가고자 한다면 결국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원전과 원전의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쪽에서 SOFC로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장님은 미국 종목 안 하세요? 블룸에너지 안 사실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마음을 거기에다 쏟아 놓을 시간까지 없어서 큰 종목 이렇게 보는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외단에서 체크하는 종목들 언제나 차장님과 저희가 소외에서 키워드를 잡아서 몇몇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른 섹터 대비 못 갔던 원전에 대해도 집중해서 또 수소도 같이 체크를 해주셨던 거고 네. 이번에는 네카와 요즘에 이틀간 힘내고 있는 에코프로 그래서 이 네카와 에코프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들의 어제 반등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이런 말 조심해야 돼. 요즘 이런 말 조심해야 돼. 그냥 네이버가 이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자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가격은 23만 1,000원은 매우 중요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도 사실은 그랬지만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는 종목이라고 네이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 여기서 네이버가 카카오가 오른다 이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의 아주 중요한 지지선은 23만 원, 23만 뭐 2,000원 사이 요 2,000원대 박스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지금 바로 전략 로 넘어가 본다면 코스닥이 돌파를 해서 중소형주라면 코스닥이 돌파를 해서 랠리를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바이오는 좀 종목 장세로 색깔이 퇴색됐어요. 로봇은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소부장은 언제일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지금 이 ESS라는 명분으로 가장 한편 제가 이 종목을 모았을 때는 그러니까 좀 모아간다는 전략을 세웠을 땐 보험성이라는 의미가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형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그거보다 의미가 좀 더 커져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랠리에서 이 자리를 잘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이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에너지 기다리는 것 또한 만만치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으로 먼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시장의 수급이 소외받았던 섹터, 소외받았던 종목들, 덜 오른 종목에서 방향을 찾자라고 한다면 SDI, 논리적으로 맞다면 앞선에 있는 거,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좀 눈에 띄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형제가 지금 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자리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해 가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잠깐만 볼게요. 앞서 출발 때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3차 상법 개정안 상정 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일단 하나금융지주 등과 함께 약간 양봉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고요. 앞서 이제 미국의 에너지 광물 패권의 키워드에서 봤을 때 고려아연 등 뺄 수 없다. 포스코 그룹주 등도 말씀을 드렸죠. 고려아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KTNG를 비롯해서 이런 내수주 방어적 성격의 종목들, 한국전력 등도 같이 상승세 확인되고 있고요. 많이 올라가는 쪽에서는 지금 거의 다 가스 관련한 쪽입니다. 서울가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원상사, SK 가스,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 확인이 되고 있고요. LF나 HD, 현대와 같은 일부 지주 쪽들 상승세에 포착이 되고 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온코닉 테라퓨틱이나 에이프릴 바이오 등의 일부 바이오주 살아있다. 이 정도 체크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오늘 조금 급한 대응보다는 시장을 좀 살피면서 내 포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시간 꾸려보시길 바랍니다. RBK 투자증권 함정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